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엔트의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3명의 브라질 월드컵 최종 명단이 발표되자 팬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붙여준 별명인데요.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신화를 썼던 멤버를 대부분 중용한 데서 붙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 어게인 2011을 선택한 홍명보 감독. 그의 선택에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스포츠24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서울이 아시아 챔스 16강 원정 1차전에서 가와사키를 역전승으로 꺾으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던 서울은 후반 4분 코바야시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맙니다. 하지만 2분 후 곧바로 에스쿠데로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15분 가와사키의 레나토와 서울의 차두리의 몸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넘어진 레나토가 직접 키크로 나서 골까지 마무리합니다. 후반 38분 김치우의 왼발 중거리 슛이 상대 골문 오른쪽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2대2 무승부로 끝나는 듯 했던 경기가 인저리 타임에 뒤집어졌습니다. 윤일록이 가와사키의 골문을 또 열어젖힌 것입니다. 2차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는 14일에 벌어집니다. 포항도 역전승을 거둬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양팀은 후반 9분 전북의 이재성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레오나르도의 크로스를 이재성이 헤딩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후반 13분 포항의 손준호가 전북 수비수 2명을 다 돌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포항의 고무열이 구석을 노리는 날카로운 슛으로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박희철의 스루 패스를 고무열이 잘 살려낸 것입니다. 연속해서 2실점을 허용한 전북은 총 공세를 펼쳤으나 경기는 2대1 포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2차전은 돌아오는 화요일 포항 홈에서 열립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미있는 3일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안승호,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승호 기자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예. 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상암 소감 말씀. 스튜디오 첫 방문인데요. 예,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 산뜻하고 좋네요. 근데 이경재 기자 사실은 오랜만에 봤는데요. 네. 안색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세집증후군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네. 유지연 아나운서 얼굴 보니까 세집증후군은 아닌 것 같고. 아, 고맙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네. 네. 지금 기분이 좀 빠지신 것 잘 같아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 증상은 아니죠.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네. 회복하십시오. 네. 요즘 프로야구 득점 홍수입니다. 말 그대로 핸드볼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안승호 기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현장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부터 중계 화면에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에 나오는 게 좀 보편화되면서 심판들이 좀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 하나를 좀 안쪽으로 좀 잡아주면서 볼넷은 증가하고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공이 몰리면서 안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잠깐 저도 통계를 보니까 네. 목요일까지 134경기 가운데서 두 팀 합쳐서 15점 이상 뽑은 경기가 32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5일 연속 20점 이상 나오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타구 투자는 좀 확실한 것 같고요. 좀 부언을 하자면 평소에 쉬는 날이었던 월요일 경기가 편성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주말에 비가 오거나 지난주처럼 이제 월요일에가 공휴일일 경우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9연전까지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부분 팀에서 마땅한 4, 5선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투수진의 뒤로 갈수록 4번, 5번이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데다가 경기 수는 더 연전이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는 6선발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목요일까지 5연승을 달렸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스트라이크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한 팀의 어떤 엔트리를 지금 26명,
6명인데 27명을 한 명 좀 늘리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엔트리를 늘리면 좀 방안이 되나요? 아무래도 선수 한 명도 쓸 수 있는데 네. 그 선수라면 투수로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 명 더 투수를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전 대통령 케네디가 야구 경기는 8대7로 이길 때가 가장 재밌다고 해서 생긴 스코어죠. 케네디 스코어, 그리워지는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3세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있을 야구 경기 4경기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삼성과 두산 잠실에서 맞붙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삼성이 이겼지만 올 시즌에선 두산이 2승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먼저 안승호 기자,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두산 삼성전은 얄궂게도 승부처가 토요일 경기라는 데 있습니다. 네. 예, 그 삼성이 올해 그 지독한 토요병을 앓고 있거든요. 개막 이후에 토요일에 6전 전패를 했습니다. 일요일은 반면에 6전 전승을 했는데요. 사실 일요일은 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겐 금요일과 비슷해요. 휴일 전날이기 때문에 뭐 설레니까 뭐 그 정도로 분석도 가능하고 하는데 토요일은 과연 뭔가? 유준일 감독께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연의 일치다. 사실 무슨 이유가 있겠냐 하면서 사실은 좀 기사화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언급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또 자꾸만 나오게 돼 보면 언급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그건 어째 프로그램 진행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까지만 언급을 하고 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내일 이기시면 되니까 오늘 이기시면 되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그 상대적으로 두산은 또 토요일에 4승 1패로 강합니다. 네. 예, 근데 선수들이 뭐 어제도 뭐 질문하다고 다니보니까 의식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는 게 조금 좀 삼성의 입장에서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리포트 선수 키가 2m가 넘는데요. 주먹소리 듣는 거 상당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올 시즌 성적이 그래요. 근데 개막 이후에 3승 4패를 거뒀는데 방어율이 5점대입니다. 지난 3시즌 동안 연속 10승 이상을 거두면서 두산의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요. 올 시즌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150km에 뭐 근접하는 강속구랑 뭐 기본적인 구위는 회복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구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특히 득점권의 주자를 두고는 볼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경향 때문에 근데 벤치에서는 그래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냥 기술적이나 부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경기만 놓고 보면은 저는 니포트 선수와 삼성의 상대성을 보고 싶어요. 니포트 선수가 올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서도 삼성전에 상당히 호투를 했거든요. 예, 지난달 16일이었죠. 대구 경기에서는 니포트 선수가 삼성을 상대로 7이닝 4안타 무실점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합니다. 삼성전에 강했다는 거거든요. 네. 지난해는 또 삼성전에서 3승 무패, 방어율 1.86. 거의 뭐 삼성만 만나면은 그냥 보약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니포트 선수한테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불펜 싸움만 보면 삼성이 우세하죠. 삼성은 지난해 이후에 지금 마무리 7이닝 7회 2수점이죠. 예, 7회 이후 경기에서 133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록 많이 찾아보셨군요. 예, 바로 들어와서 도움 줬습니다. 예, 이런 거는 당황스러웠는데 133이닝 동안 133경기 좀 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경기 중반 이후까지 대등한 승부를 한다면 역시 삼성 쪽으로 좀 승리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전반적으로 두 팀 페이스는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의 유정일 감독이 좀 싫어하시는 뭐 토요병하고 토요 징크스랑 리포트랑 상대성 리포트랑 삼성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3세판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네, 안승호 기자님만이 삼성의 토요병을 걱정하면서 두산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6선발 체제 위력을, 이원만 기자, 임창용의 위력을 내세워 삼성의 승리에 각각 공 3개씩을 걸어주셨네요. 네, 안승호 기자, 이원만 기자도 역시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삼성의 6선발 체제, 위력적이지 않으세요? 위력적이죠. 근데 6선발 체제라는 게 장기 레이스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토요일 경기를 좀 봤으니까 뭐 6선발 체제는 제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 네. 또 뭐 이원만 기자가 예상했던 삼성 예상했던 거 보니까 네. 조금 또 저 입장에서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 기자 쪽 아직 요새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부산 경남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두 팀입니다. 롯데와 NC 시즌 두 번째 3연전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이경재 네. 기자 분석해 주시죠. 두 팀 모두 뭐 올 시즌 초반 성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조금씩 이르지만 동반 4강의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금 두 팀은 어느 팀을 만나도 한 7, 8점 정도는 쉽게 뽑을 정도로 타격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팀 타율이 목요일까지 보면 2할 9푼대거든요. 롯데가 1위, NC가 2위고요. 팀 득점도 역시 롯데가 1위, NC가 2위입니다. 특히 롯데는 별명이 작년까지 소총 부대였거든요. 그렇죠. 네, 홈런을 많이 못 치고 단타에 좀 의존하는 경기였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롯데 그 소총부대 이름 네. 별명이요? 네, 다른 걸로. 글쎄요, 뭐랄까요? 소총에서 대총. 네, 마땅히 뭐 박격포 부대 같은 게 있을 텐데. 박격포 부대, 네. 그래도 너무 섣불리 지면 안 좋아요. 네. 그냥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해주세요. 네, 네. 하나 좀 하시죠. 다음 주까지 좀 생각을 네. 해보시고요. 공식 음모를 하죠.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 홈런 30개를 치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1년 동안 61개 쳤으니까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 거고, 이런 후끈 달아오르는 두 팀의 방망이 싸움은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어느 팀이 잘 막아내느냐, 뭐 좀 당연한 얘기지만 승부 열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발 싸움에서 좀 NC가 앞설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경재 기자 선발 싸움에서 NC가 앞선다고 하셨는데 현재 NC는요 에이스 이재하, 롯데는 선발이 김사율이에요. 네네. 이재학 선수가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경기 나와서 3승 2패고 또 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7회 이상을 던지면서 30점 이하를 하고 있는데 구속이 뭐 아주 빠르거나 구종이 다양한 투수는 아니지만 투구 폼 자체가 이제 3쿼터라고 하거든요.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3쿼터 들어갑니다. 네. 네. 이 정도 각도라고 봐요. 예, 이게 이 사이드암, 3쿼터, 정통 오버. 예, 3쿼터. 우한 정통파. 그러니까 이렇게 타자가 이렇게 상당하게 있어요. 굉장히 껄끄러운 이런 투구 폼을 갖고 있고요. 네. 주무기가 체인지업인데 네. 이 체인지업이 두 종류입니다. 구속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타자들이 더 껄끄러워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 10승에 방어 2.88 하면서 국내 투수 가운데 평균 자책점 1위를 하면서 두산의 유희관 선수를 제치고 신인왕을 차지했는데 올해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기자 분석 보면 이재학 선수 공을 직접 쳐본 듯한 뭐 체인지업 두 가지가 상당히 저기 네. 예.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예, 안승훈 예, 기자. 예. 자, 뭐 롯데도 말씀드리자면 롯데는 불펜에서 선발로 이제 보직을 바꾼 김사율 선수가 등판할 것으로 근데 보이는데요. 조금 약간 생소해요. 네. 사실 선발 마무리 마무리였었죠. 투수였는데 네. 갑자기 선발로 되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종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 선발하다 마무리로 바꾼 경우도 뭐 있고요. 봉중근 선수 같은 경우도 근데 그렇고 왜 이 선수 경우에는 왜 그런 거죠? 마무리를 잘 못했죠. 그랬고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는 국내 선발진이 조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감독이 봤을 때 투수가 봤을 때 김사율 선수가 지금 마무리보다는 선발 쪽에 좀 더 어울린다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선발로 뛰고 있는데 첫 경기는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경기가 3경기째 부진을 하면서 한 번도 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NC전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5이닝 5실점으로 좀 부진했었고요. 그러나 워낙 최근에 이 롯데 팀 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의 히메네스 선수. 굉장히 부산에서 지금 뭐 호세 선수의 그렇죠. 버금갈 정도로 그런 인기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9개 팀 외국인 선수가 뭐 모두 다 뛰어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임팩트를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까지 기록을 보면 이 선수가 타점, 장타율, 출루율 1위입니다. 그리고 타율 2위, 홈런은 공동 3위인데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부상 때문에 10경기 정도를 못 뛰었어요. 그래서 뭐 타율이나 이렇게 뭐 그 퍼센테이지로 내는 기록은 뭐 좋을 수 있는데 타점 1위라는 것은 뭐 이 선수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메네스의 앞뒤에 배치된 국내 선수들이죠. 손아섭, 전준우, 박종윤 이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뭐 눈부신데요. 타격에서는 6대4 정도 롯데 우세, 마운드에선 7대3 정도의 NC의 우세로 봤을 때 저는 NC의 승리를 그래도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의 컴퓨터 분석 잘 들어봤고요. 신흥 라이벌 롯데와 NC의 경기 3세판으로 함께 보시죠. 네, 롯데와 NC의 싸움 예상은요. 이원만 기자의 한 줄 평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네, 방향으로 지금은 NC 시대인 것 같은데요. 이경재 기자, NC의 선발 마운드를 안승호 기자, 공룡의 추격전이 될 거라는 예고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LG와 넥센의 대결, 기아와 한화의 맞섬 3세판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이번에는요. 3명의 기자 모두 공 4개씩을 주면서 넥센의 승리에 후한 점수들을 매겨주셨습니다. 이경재, 이원만 기자, 못 말리는 몬스터,
박병호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초긴장 목동 원정기라면서 LG를 걱정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하위권의 두 팀입니다. 기아와 하나, 하나와 기아의 경기 3세판으로 묶어봤습니다. 네, 먼저 하나의 손에 들어준 이경재 기자 의견부터 살펴보죠. 이경재 기자, 중위권으로 달려보자라면서 하나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기아가 해피 위켄드가 될 거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역시요, 믿을건 선발의 힘밖에 없다면서 기아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늘 열린 프로야구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다음은 K리그 클래식 경기 예측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최근 연패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전북이 인천을 맞아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전북은 최근 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정규리그에서 수원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는 전주 홈에서 포항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포항에 특히 약했던 징크스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선수단 전체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강희 감독도 포항전 패배 이후에 너무 얌전한 축구를 한다면서 선수단을 직접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인천과의 K리그 12라운드 경기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동국과 카이오, 레오나르도가 빚어내는 다양한 공격 옵션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느라 피로가 누적돼 있지만 인천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마침내 빠져나왔습니다. 11라운드 경기에서 서울을 1대0으로 꺾고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9경기 연속 무득점에 늪에서 탈출하면서 기쁨은 2배가 됐습니다. 서울전에서는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강한 정신무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올 시즌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직력도 탄탄하고 압박도 견고합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고도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어이없이 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신예 선수들을 폭넓게 활용하고 이석현과 주앙 파울로의 공격 루트가 뚫리면서 조금씩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두 팀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전북은 가라앉아 있고 인천은 사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의 우위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전북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 믿을 거라고는 높은 사기밖에 없는 인천. 이번에도 전북을 꺾어 사기 충천에 성공할까요? 3세판 전체 의견으로 함께 하시죠. 네, 3세판 예상으로는 인천의 사기 이번 주말 또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모두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요. 전북의 승리에 후한 점수들을 주셨네요. 허재원 기자, 반전 기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면서 우충원 기자, 전북이 화풀이 상대를 제대로 만났다라는 말로 전북의 승리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최영석 기자는요. 5명의 투전이 빠지는 인천을 걱정하는 한줄평 주셨네요.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는 포항이 이번엔 전남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포항은 지난 시즌 더블의 영광을 올해도 고스란히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전력 상승 요인이 전혀 없지만 오히려 더욱 강해진 조직력으로 포항식 축구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선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명주는 여전히 그라운드를 부지런히 누비고 있고 신예의 손준호도 깜짝 활약으로 황선홍 감독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승대의 득점력까지 더하면서 포항은 K리그 구단 중 가장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은 다음 주 전북과의 아시아 챔스 16강 2차전을 앞두고 이번 전남전에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팀이 아닌 만큼 팀 컬러를 잘 살린다면 좋은 경기 내용이 기대됩니다. 전남은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포항에 승점 2점 뒤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포항을 꺾는다면 선두 등극도 가능합니다. 지난 11라운드 상주와의 경기는 올 시즌 잘 나가는 전남의 비결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경기였습니다. 광양의 루니로 불리는 이종호가 시즌 5호 골을 터뜨리면서 리그 득점 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5골 중에 3골이 승부를 결정지은 결승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는 큽니다. 수비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현영민과 방대종의 활약도 든든한데요.
두 선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강력한 공격 옵션으로 변신해서 상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발휘되는 하석주 감독의 절묘한 용병술까지 전남은 잘 되는 팀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시즌 동안 강등 경쟁을 치렀던 전남의 체질이 올 시즌은 이기는 습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남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지만 포항의 조직력 또한 무섭습니다. 포항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K리그 순위 1, 2등의 격돌로 더욱 관심이 가는 경기죠. 포항과 전남의 1위 싸움. 이번 주말 순위는 바뀔 수 있을까요?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아쉽게도 이번 주말 선두가 바뀌는 극적 전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재환 기자가 승승장구 포항 무서울 게 없다라고 했고요. 최영석 기자, 브라질 좌절이 약이 된 이명주와 포항을 응원했습니다. 우충환 기자는요, 이겨도 져도 그만인 싸움이지만 승자는 포항이 될 거라고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이번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경기 해외 사이트 예상입니다. 함께 하시죠. 리버풀 대 뉴캐슬의 경기 예상입니다. 리버풀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한다. 리버풀은 아마도 여름에 수비진을 특히 보강해서 유럽 정상을 노릴 것이라며 홈팀의 낙승을 예상했습니다. 썬덜랜드 대 스완지의 경기 예상입니다. 두 팀의 경기력, 그리고 방문팀의 동기부여 결여 등을 감안하면 홈팀 썬덜랜드가 편안하게 이길 것으로 보이고 경이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드볼 스코어 따위는 없었던 지난 토요일 경기들이었습니다. 두산, NC, 롯데, 넥센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4개 경기를 다 맞추는 행운은 이원만 기자가 차지했습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는 각각 한 경기씩 빗나가 야구 예측 완전체 결성에는 실패했네요. 다음은 축구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기자님들, 이러지 마시옵소서. 말 그대로 기자 3분 모두 올킬 당했습니다. 이번 주 저격수로 나선 클럽은 수원, 인천이었고요. 울산과 제주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모두에게 굴욕패를 안겨줬습니다. 네, 지난 주말 야구 3세판은 핑크빛이었는데 반해 축구 3세판 잿빛이었습니다. 선배 기자로서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이제 다 틀린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음 주에 출연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허정 기자 제가 다른 곳에 좀 취재를 보냈고요. 축구가 무승부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데 이렇게 다 틀리고 나면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음 주 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승호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인 건 사실입니다. 예. 독설. 한국 축구의 지금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기자들. 그런데 사실은 뭐 사표까지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다른 생각 없습니다. 지금 뭐 축구가 안 보일 것 같아요. 또 현장이나 뭐 어디서 만나게 되면은 술 한잔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네. 예. 그 야구 같은 경우는 또 이원만 기자가 네.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대단한 일이에요. 예, 4개 다 맞췄는데 그 확률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다 맞췄어요. 네. 네. 그 후배 기자한테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네. 그 지난 그 주 중에 또 현장에서 만났는데 상당히 그 마치고 뿌듯해하면서도 조금 건방진 모습. 이게 좀 선배 앞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던데 그래서 내가 좀 이건 아닌데 싶다면서 이거만 기자라. 예, 이거만 이거 기자. 잘 지셨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장래를 위해서는 크게 될 기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엄마. 조금 겸손하게 그런 메시지 던져주고 싶어요. 네, 꼭 이원만 기자가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